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5차원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있어서 아마 오타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전자파 때문에 마우스를 잡기가 힘들어서 장갑을 끼고 있어요. 이놈의 전자파 이 과민증이 언제까지 계속 심해지는데, 너무 컴퓨터 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자, 5차원 지구, 요즘에 책을 또 하나 새로 샀는데, 책 제목이 이제 작전 테라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의 글이에요.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루는 책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제 뭐 외계인하고 채널링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작성해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이제 파는데, 가격도 막 비싸요. 8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138억 년이 이제 우리 지금 우주 나이,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우주의 나이고, 그리고 또 이제 45억 년은 현재 지구 나이죠. 이것도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건데, 이제 작전 테라라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숫자죠.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 엘로힘, 벌써 오타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엘로힘들이 이 45억 년 전에 이 작전 테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로 왔다. 지구인 이제 인류의 이제 몸으로 육하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엘로힘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엘로힘들이 14만 4천 명. 되게 많죠. 그래서 보니까 이 엘로힘들이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하면 이제 도우미 같은 어떤 가이드나 어떤 봉사하러 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자신이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신을 만드는 거죠. 이제 아바타, 뭐 이런 이제 분할을 한 거죠. 자신의 에너지로. 그래서 이제 창조주가 엘로힘들을 만들었고, 그 엘로힘들을 통해서 이 가상세계,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우주가 잘 작동되도록 봉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들이 그러니까 인류도 창조주가 만든 거죠. 왜 만들었냐? 자신이 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 원해서. 근데 이제 인류들만 만들면은 굉장히 무질서한
방향으로 우주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는 뭐 천사나 가이드나 뭐 도우미나 이제 봉사하는 그런 영혼들이 필요했던 거죠. 뭐 우주 관리자나 뭐 은하 관리자, 뭐 지구 관리자 이 등등등 해서 이 다양한 이제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들은 뭐 3천억 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보면은 엘로힘들은 3천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지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45억 년 전에 이제 작전 테라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작전 테라가 뭐냐면은 지금의 지구를, 그러니까 3차원의 지구를 5차원의 지구로 이 상승시키는 대우주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우주라고 은하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네. 이게 오타가 너무 심하네. 장갑을 벗을까?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작전 테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게 600만 명이 이주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억 지구 인류 중 600만 명이 5차원의 지구로 이주할 수 있다. 이제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제 모선, 이제 우주 함대, 뭐 우주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기독교에 나오는 휴가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날이 되면은 우주선을 띄워서 이제 끌어올린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는 이제 어떤 중간계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7년 대환란 막 이런 얘기가 있고, 환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극이동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주기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뭐 지구의 대재앙이 닥치면 대부분의 인류들은 목숨을 잃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만 명 이 테라로 이주할 600만 명은 대재앙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끌어올린다. 우주선으로.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주선을 끌어올리고 그 우주선에서는 한 30년 정도 대략 이제 보내는 거죠. 왜냐면은 테라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끌어올리고 나서 30년 정도는 우주선에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테라로 이주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지구, 5차원의 지구, 이 테라 행성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몸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제 부류하고 기존의 몸은 못 가지고 이제 새로 다시 태어나서 이주하는 사람,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어떤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인류들을 이제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류를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이제 인류가 테라로 이동해서 새로운 인류를 낳는다. 이제 후손들을 이걸 이제 뭐 번식 개념 뭐라고 하는데, 예,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테라가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지구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면은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를 이제 사는 거예요. 기존의 지구에서는 100살 남짓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테라에서는 150년에서 200년 정도를 살다가 또 다른 이제 차원 상승을 하는 거겠죠. 네.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창조주의 체험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최근에 한 번 더 또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이제 그때 보지 못했던 그런 걸 또 보게 됐어요. 이 오일남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란 얘기죠. 사실상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는 오일남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게임에 자신이 참여했어요. 자신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신분을 속이고 다 속이고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자신이 만든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게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체험을 하고 싶었단 얘기죠. 근데 그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리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이정재의 캐릭터, 이정재의 그 오징어 게임 캐릭터 이름이 뭐였더라? 일단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456번이죠. 이정재 캐릭터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456번. 이 456번도 이게 이제 되게 의미심장한 이 번호의 이 숫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숫자냐면은 1, 2, 3은 1밀도 우주.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이게 이제 제1밀도의 지구라는 거죠. 그리고 4, 5, 6은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 제2밀도의 지구. 그러니까 이정재가 456번을 단 이유는 이제 4차원의 제2밀도 지구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정재는 그 게임을 클리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의 제1밀도 지구를 클리어를 하고 이제 진정한 456번이 된 거죠. 제2밀도의 지구로 간 거죠. 근데 클리어를 했어. 그리고 이정재는 그 돈을 안 썼어요. 그리고 다시 오징어 게임에 전화를 해서 다시 참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이제 후속편으로 오징어 게임 2탄이 이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다른 차원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은 계속된다. 이런 어떤 암시. 그러니까 이 오일남이 이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죠. 이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면서 어릴 때는 뭐 줄다리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아주 재밌는 그런 어린 생활을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게임을 만든 거예요. 가상의 이제 리얼리티 실제 게임을 그걸 다시 한번 또 느껴보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병원으로 이정재를 부르고 나서 자신은 그러니까 이정재하고 같이 게임을 한 게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저는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소름 끼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일단은 오징어 게임은 저도 안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100가지도 넘는 자연놀이가 많았죠. 그냥 눈만 뜨면 애들만 모이면 노는 건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중에서 오징어 게임 말고는 다 해봤거든요. 뭐 오징어 게임에 게임 몇 가지 안 나왔지만은 저도 이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또 다시 오지 않을 과거고 왜냐면은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어떤 인식이나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때 느꼈던 그거를 그대로
느끼기가 어렵죠. 지금 나한테 구슬을 갖다 준다고 해서 내가 그 구슬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막 재밌게 놀까요? 어릴 때는 구슬 하나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밤새도록 그거 하나 더 따자고 진짜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이 목숨을 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다 큰 성인이 그때 그런 짜릿함과 그걸 고스란히 느끼기엔 어려워요. 이미 그 순수했던 마음과 어렸을 때는 그 구슬 하나, 딱지 하나, 이게 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목숨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서는. 하지만 다 큰 성인한테 그 딱지 하나, 구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더라도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질 않으니까.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돈을 걸고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죠. 게임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재미있어지려면 그 게임이 재미있어지려면 그 게임에 빠져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빠지기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RPG 게임들이 중독성이 이제 꽤 강한 게 뭐냐면은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강해지면 더 많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아이템으로 이제 사냥해서 골드를 또 벌고 이러한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그 게임을 즐길 수는 없다 보니 목숨을 걸고 이제 하는 게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몰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면. 그래서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몰랐네. 이제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그게 사랑이었네. 왜냐면은 무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재밌게 막 이렇게 놀았어도 그 당시에는 내가 엄청 재밌게 놀았다는 그걸 인식을 못하죠. 그냥 악으로 깡으로 승부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되게 뭔가를 암시하는 게 되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세모, 네모,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나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이게 보면은 이제 원방각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이 천부경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경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파니샤드가 더 오래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배다경전이죠. 네. 그건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글로 따지면은 이제 걔 누구야? 예,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5차원 지구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오징어 게임으로 샜는데 지금 4시 44분이죠. 이게 또 3중 숫자가 떴어요. 이 4는 신비학교 입문. 이제 외계인이 알려준 이제 숫자 코드 의미인데 네. 요즘에 하늘이 참 특이하죠. 진짜 무지개가 최근에 이제 막 2주 사이에 2번이나 봤는데 이제 크기와 형태가 똑같아요. 사이즈랑 위치랑 다 똑같아요. 어떻게 정확히 그 부분에서 저 부분까지 이 각도도 그렇고 굴곡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에 재현되듯이 그렇게 2번이나 뜰 수가 있는 거죠, 무지개가.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무지개를 그렇게 가까이서 크게 정면에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이중 쌍무지개도 떴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달도 그래요. 달도 이상해요. 달도 엄청 밝아서 마치 태양을 보고 있는 것 마냥 막 엄청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못 쳐다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막 그 정도로 달이 밝고 동그랗고 가깝고 크고 막 그래요. 별도 막 번쩍번쩍거려요. 막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별이 저게 이제 약간 UFO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구름으로 위장한 UFO. 네.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현실주의자나 이제 물질 만능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상에 빠졌구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물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또 그런 근원적인 거 다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 망상이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크게 중요하지 않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구에 살아 숨쉬는 이 행위 자체 모든 게 다 망상이고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상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나 보면은 심상치는 않다. 뭔가 느껴지는 게. 그리고 어떻게 그래요. 5차원 지구가 5차원 지구 얘기가 사실은 곰곰이 이 객관적으로 잘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소설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진지하게 빠져들어서 보다 보면 또 진짜 같아요. 어느새 나는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현실이라는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현실과 가상 중에서 내가 가상에 빠져 있으면 가상이 현실이 되고 이 현실에 빠져 있으면
이 현실에 빠져 있으면 현실이 이 가상에 빠져 있으면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에 빠져 있으면 현실이 가상이 되고, 현실에 빠져 있으면 가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안 맞지? 이게 문맥이 대칭성이 안 맞네.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상식이란 게. 이익이 없는 행위.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진지하게 또 엄청난 이 지식과 노력과 시간들을 소비하면서 또 이 진실되게 이런 것들이 상식이 아니란 얘기죠.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접하는 영상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인터넷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보면은 광고가 없고 이 상품성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고 명예가 없고 수익성이 없고 뭐 그래요. 이게 그런데 방대한 양의 지식, 방대한 양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시간, 노력들, 이것들이 과연 뭐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이 진실이다 또는 고차원이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고차원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이익일 수도 있죠. 어떤 그 사탄 같은 경우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사탄의 이익은 곧 이 두려움과 공포를 영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탄의 이익이죠. 네. 이거를 하는 행위만으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고 희망을 주면서 물질성이 없는 비물질성 그런 것들은 좀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해도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이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꽤 진실성에 가깝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거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차원 지구로 가면은 오늘의 주제가 5차원 지구인데 5차원 지구에는
이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고,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살지 않고, 박테리아도 살지 않고, 그런 안 좋은, 이게 부정성 에너지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5차원의 지구에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지 않는다. 협력을 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따져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다 이게 경쟁이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네, 공부도 경쟁, 산업계도 모든 게 다 경쟁. 예를 들면은 이 선풍기를 만든다. 그러면 선풍기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면은 이 부서를 두는 거죠. 선풍기 부서. 국가에서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부서로 지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부서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는 선풍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그 선풍기를 공부하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누구나 선풍기를 만들고 싶으면 선풍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들도 많아지고 과장하는 광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진짜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기도 많고, 실제로 보면은 이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이 기술 문명 수준이 그렇게 막 확 뛰어난 게 아니에요. 끼케야 이 컴퓨터의 보급화로 인터넷, 이 휴대폰 이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단 얘기죠. 자동차 있었고, 그때도 비행기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 조금씩 이제 더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것 뿐이지 50년 동안 그렇게 막 확 달라진 게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기술이 좋아 보여도 이게 이제 이면의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컴퓨터만 사용을 하면은 컴퓨터가 속도가 빠르고 용량도 많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이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전자파를 타요.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건강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국제 이 전자파 인증 기준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전부 통과해요. 그냥 프리패스. 아무리 이 전자파 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도 이 전파 인증 그 표준 그게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통과란 얘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기업인 애플에서 만든 최신형 노트북 맥북 프로 M2 이거를 제가 혹시 이게 이제 저전력이니까 이건 전자파 타지 않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더니
어이가 없어요. 무슨 그 어댑터에 접지가 안 되어 있어요. 황당하죠.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서 만든 메인 컴퓨터, 노트북 여기 최신형이 접지가 안 된 어댑터를 파는 거예요. 전자파 측정을 했더니 측정 불가. 그냥 엄청 나오는 거죠. 왜? 접지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 건강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도 접지되는 어댑터로 파는데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5차원의 지구 이 차원 상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문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는 물론 뭐 조금씩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뭐 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대기업들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5차원의 지구 차원 상승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 이한이에서도 이 차원 상승 지구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이에서도 이제 본인들을 소개할 때 엘로힘들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한이 같은 컨셉으로 어떤 그 메시지들을 이제 보내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메시지들은 굉장히 이 꾸밈 없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날로 된 텍스트, 디자인, 이 구식 디자인, 꾸밈 없는 텍스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장들, 그냥 이 유아, 초등학생들이 읽는 이 동화책 같은 그런 어떤 뭐 피터팬 읽듯이 그런 수준이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꾸밈이 없고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수하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사실상 뭐 아무리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해도 그걸 풀이하면은 다 쉽게 풀이가 된다는 얘기죠. 뭐 굳이 막,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풀이하면은 다 쉽게 풀이가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할 이유가, 이렇게 뭔가 이제 전문성을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고차원의 메시지들은 그런 게 좀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엘로힘들이, 봉사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들을 보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접해도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거를 판독하거나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의식 수준이 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의 매트릭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오픈을 해놔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단 얘기죠. 이 14만 4천 명. 네. 그래서 이 5차원의 지구로 가면은 뭐 한 200년, 150년 이렇게 살고 그런데 지금의 이 3차원의 지구는 폐기 처분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죠. 뭐 이 창조주의 의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렌더링, 이 렌더링의 지금 잼버린? 잼민이? 이게 뭐죠? 지금 이 세계 이 청소년 대회인가? 이 보이스카우트 뭐 그거 있잖아요. 잼버린? 잼버린인가? 아무튼 이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세계 대회고 근데 여태까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게 웃긴 거죠. 렌더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현실적인 사람들은 뭘 지금 만들어내냐, 뉴스 기사 찾아보고 역사 찾아봐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자료화면 다 있는 거다. 그렇죠.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나 그것도 다 지금 렌더링이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면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은 없죠. 이 창조주의 의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뭐 5차원 지구 얘기하고 뭐 14만 4천 명의 뭐 엘로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한이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이게 내일이 되면은 다 허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창조주의 의지란 얘기죠. 네.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창조주의 의지가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항상 통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창조주는 매트릭스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지가 먼저 반영된
들이 우선권을 갖는다 랄까요? 라고 하기에는 창조주는 전지전능하고 제한이 없고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먼저라는 개념이 없죠. 항상 지금 당장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렌더링을 지금 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과성도 없어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난다? 콩이 나왔기 때문에 콩을 심었다 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콩을 안 심었는데 콩이 난다라고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원리를. 콩을 안 심으면 콩이 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창조주의 의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5차원의 지구는 상상의 영역인데, 5차원의 지구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얼마나 풍부한 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집중하고 빠져드냐의 문제일 수 있겠죠. 이 창조력. 네. 과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의 의지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5차원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제가 지금 작전 테라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지를 3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 이제 처음 시작이라서 꽤 이게 흥미진진하고, 근데 제가 원래 책을 오래 읽어요. 한 권 읽는데 막 그 미치오 카쿠의 평행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권 다 읽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진짜. 그럴 정도로 제가 책을 굉장히 늦게 읽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책도 다 읽고 나서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주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